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귀신 살고 있는 집 보셨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헛소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겠죠. 사람을 보듯이 눈으로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감으로 느끼는 경우 또는 이상한 냄새를 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 사는 집,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너 돗자리 펴야 되겠다. 대나무 꽂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초기 좋은 부동산 중개 22년 차 공인중개사입니다. 귀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피하는 집도 보았고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신기가 있구나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하고 다른 눈빛을 가진 사람을 조금 예민한 사람이라면 신기가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집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대체적으로 집은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얻으러 오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 점을 보러 난생 처음으로 갔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오늘 점을 볼 수 없다고 예약 날짜를 정해 주었는데요. 2달 후라서 손가락 발가락 동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한 수입이 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구슬하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속인들 중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 몸이 아파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같은 건물에 점집이 있다는 것만 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점집으로 세를 놓겠다는 사람들도 드문 편입니다.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집과 관련된 몇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그 손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시 무당인가? 눈빛이 이상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도 말했듯이 점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를 찾는데 이 손님은 특이하게 금액에 상관없이 본인의 조건만 맞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을 찾는다고 했죠.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나 봐요? 네. 아주 짧은 대답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혹시 신을 모시고 있나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잘못 짚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대도로변에서 도보로 5분 거리 10m, 8m 도로를 물고 있는 해살 좋은 집이었지만 사전 방문을 했을 때 느낌이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집 옆에는 공터가 있어서 주차가 항상 가능한 입지 조건이 좋은 집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주택수리업자가 완벽하게 수리를 했고 매매가도 적당한 금액임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집이었답니다. 손님하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뭔가 사람이 온몸을 감싸오는 집.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봄이었으니까 5월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방문을 열 때마다 아우 무섭다. 여기는 무섭다. 이곳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길을 돌리는데 누군가 나를 확 잡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나쁜 힘에 움직일 수 없는 묘한 순간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1층과 2층이 연결된 내부 계단이 있는 집 구조였는데 계단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삐걱 소리와 동시에 손님이 저리 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면서 괴이한 행동을 하다 연달아 하품을 하기 시작하며 따라오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 때문에 불편하다면 제가 좀 나가 있을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목소리와 전혀 다른 목소리로 아닙니다. 이 집에는 두 분은 오지 마소. 계단에 온갖 잡기신이 옹기종기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손님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해도 난 뭐야? 왜 몸에 소름이 돋고 오싹한지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는 원룸 건물 매매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손님을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은 나에게 건물을 사겠구나. 이 집은 내가 못 팔고 다른 사람이 팔아도 언제쯤 팔리겠구나 하는 예감이 빗나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는 맨 처음 집 사러 오는 손님보다 돌고 돌아 마지막에 오는 손님이 거래 성사율이 더 높죠. 백화점 쇼핑하러 다니는 것처럼 집을 쇼핑하러 다니는 손님들이 있는데 이 손님도 6개월이 넘도록 역시 쇼핑을 다닌 손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인지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이분만큼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 수많은 집을 방문할 때마다 7살짜리 여자아이가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머리가 아프다. 이 집은 헛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다. 아이답지 않게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집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한번 가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고 마음을 비우고 안내를 갔는데 지금껏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는 그 아이는 7살 아이로 돌아와 씩씩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 집은 괜찮네? 머리가 안 아파.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뛰어다니다 말고 할머니 우리 이 집 사주세요.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김치도 담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외할머니에게 좀 잘해봐. 계속 사달라는 그 소녀의 말에 할머니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예은아, 이 집이면 되겠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할머니, 중개사님 집주인 불러줬어. 계약하입시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른 애하고 조금 달라 보이는 아이의 앞날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순간 들었죠. 우리 소녀는 귀신을 본다고 합니다. 내 소녀도 힘이 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이 들지에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굿도 해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거 애비는 귀신 붙은 소녀가 무섭다고 딸하고 이혼하고 요래 둘이만 살고 있는데 내가 막 안쓰러워 죽겠심더.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 용하다는 점집이 생겼는데 갔다 온 직원들이 바로 그 아이가 점을 보고 있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보인다는 아이는 알 수 없는 신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살기 위해서 집에서 신을 모시고 점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소녀가 신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귀신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살님이라고도 하고 무당이라고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원룸 건물은 개인 건축업자가 짓는 건축물이잖아요. 집을 잘 짓는 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집을 팔고 나면 두고두고 욕먹을 집이다. 팔면 안 되겠다라는 집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얼굴을 보여주면서 부탁을 하면 끼워서 보여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집도 그런 집이었는데 준공 후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뽀얀 집이라 신발 신고 올라가기도 좀 상태가 그랬습니다. 손님이 부츠가 벗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소장님, 오늘 본 집 주소 좀 주세요. 주소는 왜 달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드시는 집 있으면 제가 상세 내역서를 드리겠다는 말에도 주소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 이분도 점집 보살에게 물어보러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주소를 주었습니다. 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한 집을 콕 집어서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전처럼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데 바닥이 찍힌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내렸구나 확신을 했죠. 이 집 금액 좀 조정되죠? 우리 사모님 보살집 갔다 왔구나. 보살님이 이 집 계약하라고 하던가요? 제가 한번 금액 조정은 해보겠지만 먼저 보살님에게 이것 한 번만 물어봐 주실래요? 이 집은 주방에서 베란다 나가는 문이 없거든요. 안방 창틀을 넘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벽을 잘라서 베란다 나가는 문을 내어도 되는지 허락하면 조건으로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계약하라는 보살의 말과 동시에 계약일자와 보살이 정해준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참 쉽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보살의 한마디에 중개사의 노력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0억 가까이 되는 매매 금액의 집을 사고 파는데 보살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에 결정이 된다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보살의 눈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보살이 이 집이 좋다고 하던가요?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호적 처분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여 떼와 심더. 내가 집 팔은 지가 언젠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희한한 사람 다 봤대. 1년 전 매매를 하고 이 지역을 떠난 학교 선생님인데 정년퇴직한 분이었거든요. 매수자분이 이사한 첫날에도 최근에도 젊은 여자가 창틀에 앉아서 자꾸 자기를 본다고, 분명히 옛날에 이 집에서 젊은 여자가 죽어 나갔는데 숨기고 집을 팔았다고 화를 내면서 때로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전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첫 입주를 했고 딸이 없다는 말도 듣지 않아서 정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발급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미신 같지만 사람들은 이사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 살 때 리모델링 하기 좋다고 빈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하기도 쉬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입주 전 리모델링 하기도 쉬워서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집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미 기운이 빠져나가 있거나 좋지 않은 집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빈집이 다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사를 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집의 기보다 입주하는 사람 기가 더 세다면 그 집에 나쁜 걸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주 이용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귀신 나오는 집을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서 많은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집을 저가에 구입하고 귀신을 달래는 제사상을 차려주는 게 대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것이죠.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크니까 최저가의 집을 구입하고 이자를 적게 내는 것이 낫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산다는 최저가의 집을 여러분은 높은 이자 대신 선택하시겠습니까? 귀신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집에 귀신이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일 수 있습니다. 인생고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